다음은 이제 22번의 판결의 효력입니다. 판결의 효력. 소제목에 기판력, 기속력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기판력, 기속력 두 개로 출제가 됩니다. 판결의 효력.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판결, 행정심판에서는 최종적 결론으로서 재결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효력이 발생을 하고 둘 다 사법 절차고 그렇죠. 그런데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이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복기간이 도과돼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우리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결 같은 경우에는 불복을 하게 되면 상소를 제기하죠. 상소의 기간은 14일입니다. 14일이 지나버리면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 그러면 종국 판결을 말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 재결 같은 경우에는 재결은 그 법적 성질이 우리 행정행위 종류 10개 있었죠. 10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었어.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고,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그리고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확인을 보시게 되면 확인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 이게 바로 재결입니다. 재결이 확인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행정행위 일종이지. 재결은 행정행위 일종이니까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행위 어때요? 그 처분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결서 정본만 송달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행정심판법 48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법 한번 펴보시면 행정심판법 48조입니다. 48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통지서 송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재결은 언제? 송달되었을 때. 그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 송달되면 바로 생긴다고. 일반적인 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절차법 제14조 1항에 보게 되면 행정처분은 송달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조 1항에 보게 되면 송달돼서 도달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분이 통지서가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듯이 재결도 역시 행정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판결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돼야지만, 상소기간 14일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확정이 돼야지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결 같은 경우에는 재결은 불복을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돼야 되거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돼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결서 정본만 송달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하고 재결의 효력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판결의 효력은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됩니다. 불자, 판형, 세속. 불자, 판, 형, 세속 이렇게 된다고요. 불자, 판형, 세속. 불자가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어놓고 있는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가지고 세속을 교화하는 게 바로 판결입니다. 불자, 판형, 세종. 불자가 판형을 만들어서 세속을 교화하는 거야. 여기서 위에 있는 거 3개, 불자, 판, 그 다음에 형세, 속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 있는 3개가 바로 확정력이에요. 이게 판결이 확정되는 거고요. 확정력. 그러면 확정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불가증력이거든요. 불가증력. 얘가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얘는 뭐라고? 불가증력. 자는 자박력. 파는 기판력. 형은 형성력. 세는 대세효. 속은 기속력. 불자판형 세속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이 불가증력이 이게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기판력 이 친구가 바로 실질적 확정력입니다. 불가증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을 다툴 수가 없는 힘, 이게 바로 불가증력이 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겠어? 상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송의 주체는 3명이 있죠. 예,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하고 피고가 있고 그리고 법원이 있다 이거죠. 연극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무대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배우가 바로 원고가 되는 것이고 관객이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대가 바로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소송 주체가 있지. 3명의 소송 주체 중에서 상소를 제기한 쪽은 누구냐? 만약에 1심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피고 쪽에서 상소를 제기해서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원고 쪽에서 상소를 제기해 불복을 하게 되겠죠.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이냐? 그 수범자가 소송 당사자. 당사자는 원고하고 피고입니다. 원고, 피고.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는 더 이상 그 판결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주체가 3명이니까 2명을 묶었으면 1명도 또 묶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완전히 확정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법원이죠. 법원, 선고법원. 그 판결을 선고한, 꽝꽝꽝한 그 선고법원도 묶여버리는 거야. 예, 선고법원은 자기가 선고했죠?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자박력.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변력이라고 그래요. 불가변력. 예, 자기가 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가 없어. 불가변력, 자박력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묶어버리는 거냐면 선고법원. 법원을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불가증력하고 그 다음에 자박력하고 이 두 친구를 묶으면은 얘네들은 어디서? 얘는 당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소송 절차에서 소송 주체 3명을 싸그리 다 묶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 판결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를 깨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뭘 하면 되겠어요?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결과를 깨버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기판력. 전소하고 후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예, 기판력이라는 것은 전소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누구한테? 후소에 미친단 말이에요. 후소에. 여기에 미친다고.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겁니다.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그러면 이 후소에도 누가 있겠습니까? 후소에도 당연히 소송 주체들이 있겠죠. 2번째 소송입니다. 요거는 3번째, 4번째, n번째까지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n번째까지도 이 후소에도 소송 주체가 3명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후소에도 당연히 원고가 있을 테고 후소에도 당연히 피고가 있을 테고 후소에도 당연히 법원이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3명을 동시에 다 묶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판력이야.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불가증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자박력, 스스로 묶이게 되는 힘,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다른 소송을 통해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후소 쪽에 있는 후소의 당사자하고 후소의 당사자 및 그 다음에 후소의 법원을 묶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반복금지효라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순금지효라는 주장이 있어요. 반복금지효라는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적 효력으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기판력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반복금지효로 보는 사람들은 후소 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냐면 각하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반복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소송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야. 각하시킨다 이거야. 각하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순금지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판력은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순금지효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하를 시키지는 않아요. 본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전소에서 만약에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소에서 적법하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적법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소에서 처분이 적법이야라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나왔지. 만약에 반복금지로 보게 되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잖아. 내가 기각을 당했어요. 기각을 당했는데 또 다시 새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반복금지에 따르면 각하 판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순금지에 따르게 되면 앞과 똑같은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례 입장은 바로 모순금지효입니다. 모순금지효. 그래서 우리가 기판력을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금지되는 거냐면 모순되는 주장. 전소의 결론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소의 법원. 얘는 판단을 하는 친구니까 얘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즉 기판력은 모순되는 주장과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는 힘이 바로 기판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불가증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판력하고 얘네들의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불가증력이 발생했죠. 상소기간이 도과돼가지고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만 기판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가증력만 발생했으면은 그럼 바로 기판력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기판력은 불가증력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기판력은 불가증력의 내용을 보충해 주게 됩니다. 불가증력의 내용이 없잖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뭘 다툴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죠. 얘는요, 기판력은 위에 있는 불가증력의 내용을 보충해 주게 된다.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거야? 어떤 내용으로 확정력이 미치는 거야? 인용 판결이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기각 판결이 뭔 소리야?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칩니다.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사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겠어? 사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은 방금 배운 거지? 적법이 아니라고? 적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판결 주문에다가 뭐라고 쓴다고? 넌 위법했었다 라고 써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냥 기각을 하는 것 뿐인 거지. 기각 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지만 사정 판결도 기판력의 일종이지만 이건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은 위법이라고 써버리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처분은 위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전소의 확정 판결이 만약에 각하 판결이면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겠어? 방금 전에 인용 판결 얘기했고 기각 판결 얘기했고 사정 판결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 본안 판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소가 각하 판결이었어.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내용이 없어요. 안 미쳐요. 기판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미 판단은 끝났다잖아. 기판력. 이미 기자에다가 판단할 판자야.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힘인 건데 각하 판결은 아무 판단을 한 적이 없잖아요.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판단. 내용상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각하 판결은 내용적인 판단 내린 적이 있어 없어? 내린 적이 없잖아.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하기 전에 판결이 나왔잖아. 그냥 소송 요건 못 갖춰서 그냥 각하시킨 거지. 아니야? 아닌 거구나. 조금만 자고.
밑에서 사주 얘기하다가 너무 내가 열을 내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 각하! 거절하는 거잖아. 물리칠 각자의 아래 하자라고 했잖아. 그치? 내가 재판을 하려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나한테 판단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나가는 새끼가 나한테 행정법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돈을 내라고. 그러잖아. 공무원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네. 공무원은, 경찰은 정복 복구 퇴근하다가도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직무 중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저쪽 애들은 자격증이 자격증. 그치? 걔들한테는 나는 새끼들아, 선생이니까. 니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그렇다고 너무 쪽쪽 빨지 마.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쉬는 시간만 돼서 내가 이제 여기는 흡연실이 건물 안에 있죠. 불법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펴야 돼. 애들이 다 따라 내려와. 왜 따라 내려오는 줄 알아? 담배 안 피는 새끼도 따라 내려와. 그 쉬는 15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지랄들아. 죽여버린다, 진짜 아주 그냥. 말이야.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응? 근데 난 선생이니까 대답을 하지. 솔직히 질문 받는 거에 대한 돈 받은 적 없잖아, 내가. 그쵸? 강의에 대한 돈을 받은 거고, 나랑 계약했어? 학원이랑 계약했지? 내가 학원과 계약했고, 니들은 학원과 계약을 한 거야. 너와 나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 하지만 니네들이 합격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의뢰인이 와갖고 너한테 시험 공짜로 막, 이거 알려줘요. 저거 알려줘. 그러면 네가 몇 억을 들여갖고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알게 된 그 지식을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조건 봉투 열렸네. 봉투부터 넣고 시작하세요. 입을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너 함부로 입 열어버릇하면 너 공짜라고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나, 이 새끼야. 내가 얘기하거든. 강사도 무료특강 너무 많이 하면 싸 보이거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 공무원은 지나가다가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개입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요? 공무원은 우리의 노예야. 알겠어요? 노예. 주인님이라 불러봐. 주인님이잖아. 밥줄이야, 밥줄. 내 세금 안 내면 니들은 굶어 죽어. 알았어? 지네들이 갑인 줄 알고 있어서 문제지. 이 새끼들 다 잘라버려, 이 새끼들. 이제 그런 거야. 우리 밖에서는 필드에서야 현업이야, 당연히. 이거는 자본주의잖아. 시장 논리에 따라 돈 주고 받는 거고. 그래서 다 똑같은 공부가 아니야. 그치? 공부라는 게. 저쪽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상관 안 해요. 공무원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치? 각하 판결이야. 나한테 질문을 했어. 내가 아무 대답을 안 했다고. 꺼져. 그랬어. 새끼야, 학원에 등록하고 물어봐. 이씨. 이래 벌써 꺼져.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있잖아.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쳐?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판력이 발생 안 하는 거라고요. 각하 판결은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게 기판력인데 이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적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적이 없잖아. 이 처분이 내용적으로 올바른 건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 안 해줬다고. 안 해줬기 때문에 기판력은 어디서만 생기는 거야? 본안 판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들어가 볼까?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어저께 우리 배운 대로 이유 제시라는 걸 안 했어. 응? 이유 제시를 안 해가지고 처분이 위법이야. 사후 보완 이런 것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이 나왔다? A라는 처분을 했었거든. 행정청이 A 행정청이 갑한테. 근데 갑이 소송 제기했다? 절차 하자였어. 그래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행정청이 갑한테 또 똑같은 처분하겠지. 그럼 요번엔 뭐 하겠어? 요번엔 위법사유 시정하고 이유 제시하면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또 처분을 또 하니까 처분에 또 소송을 제기했다, 얘가. 그러면 지난번 소송 전소, 지금 제기한 소송 후소 또 등장했지. 그럼 이거 기판력 미쳐 안 미쳐? 이거 내용적 판단 했어 안 했어?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했어 안 했어? 했지. 하지만 안 미쳐. 기성내 뭐라고 해? 내용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기판력이 미쳐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분명히 아까 전에 위법이라고 했지. 이유제실 안에서 절차상하자가 발생을 한 거야. 지금은 이유제실 했잖아. 그럼 이 처분에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는데 앞에서 처분은 위법이야 라고 해서 인용 판결 나왔다고 지금 이 후소에 그대로 기판령 미친다. 똑같이 판단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위법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 위법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거야. 기판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본안 판결해야 돼.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내용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은 주체 절차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내용에 대한 판단. 기판력이라는 게 뭐 겁나게 넓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본안이어야 되고 본안 판결해야 되고 또 내용적 판단이어야 되고 이런 전제가 깔림. 그리고 형성력. 형성력이라는 것은 우선 형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형성하는 거야?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변동이고요. 변동.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형성력.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 그치? 우리는 왜? 법률 관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면 그건 권리 소송 쪽이야. 권리 소송. 우리는 행위 소송이잖아. 행위 소송이니까 뭐로 보는 거야? 처분 효력을 변동시킨다. 처분 효력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형성력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 거냐면 형성효와 소급효가 포함돼. 형성효, 소급효.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확정이 되게 되면 형성효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소급효가 인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얘기는 우리가 집행정지에서 한 적이 있었어. 집행정지에서 취소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형성력에 형성효와 함께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건데 근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형성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형성효와 함께 소급효는 인정 안 된다. 형성효만 인정되지 소급효 인정 안 돼. 장래효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유는 뭐지? 취소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법원에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야. 집행정지는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새끼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살하겠네. 이럴 때 그냥 잠시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임시적으로 두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될 처분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처분은 그냥 잠시 없는 걸로 얼음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취소 판결은 뭐야? 위법이라고 확정된 거지. 나오지 말았어야 될 친구잖아. 나오지 말았어야 될 친구니까 처음부터 안 나온 걸 처리하는 거야. 소급효. 그래서 형성효는 뭐냐?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처분행정청이 자기가 했던 처분을 다시 취소할 필요가 없어. 취소 판결만 있으면 바로 그 처분의 효력은 그냥 소멸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맨날 하는 말은 처분청의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취소 처분이 필요 없다는 거야.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취소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하는 거라고. 형성효는 뭐라고?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 이거야. 당연하게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그게 바로 형성력이야. 그러면 이 형성력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이 형성력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누가 승복하겠어? 처분 없는 거야? 라는 거는 원고하고 피고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 그치?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웠으니까 원고 피고가 승복하겠지. 바로 그거야. 당사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미치는 거야. 당사자한테 미친다. 뭐랑 똑같아? 위에 불가증력하고 똑같은 거죠? 원고하고 피고하고 얘네들한테 미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아이들이. 다른 소송에도 얘네들은 있어.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 우리만. 대세효 그리고 기속력 이건 우리만 있어. 우리만 있다 보니까 우리 법에 있어. 29조 1항에 있고 집행정지는 29조 2항에 있었지. 대세효가. 집행정지도 역시 같은 DNA를 가져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도 대세효가 있었지. 그 다음에 기속력은 30조에 있어. 30조 1항, 2항, 3항 이렇게. 그래서 29조 30조에 보게 되면은 대세효 기속력 규정이 있는 이유가 우리만 행정소송, 행정심판에만 대세효와 기속력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우리 법에다가 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에도 위에 저런 건 있다. 민사소송에 이런 건 없다. 우리는 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
대세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처분에는 어떤 처분이 존재하냐?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게 존재한다고. 제3자효 행정행위. 그러니까 처분을 한 국가 쪽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국민 갑이라는 친구하고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처분이 나오게 되면 다른 제3자 이해관계인에게도 뭔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판결이 나왔을 때도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제3자효, 대세효라는 게 판결에서도 인정된단 말이야. 이거는 제3자효 판결이야. 제3자효 판결의 효력. 대세효는 그러면 누구한테 미치는 거야? 소송의 제3자죠. 소송상 제3자. 당사자가 아닙니다. 소송상 제3자. 제3자한테 미치는 힘이야. 근데 기속력이라는 게 우리는 또 꼭 있어야 돼. 기속력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하는 처분은 누가 하는 거야? 행정청. 그죠? 행정기관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그놈아 새끼들도 다 묶어야 돼. 묶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만약에 내가 나한테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을 했어. 너 세금 내라. 그리고 50억. 없는데? 싫어 새끼야. 근데 소송을 지겠어.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 행정법 선생님인데. 그렇죠? 내가 이겼어. 근데 제가 세무청이 뭐라고 해? 너 행정법 좀 아는구나. 그래 이 새끼야. 이걸로 먹고 산다 이 새끼야. 막 딱 했어. 그랬더니 누가 이길까 이러면서 이 새끼가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또 세금 통지를 한 거야. 그럼 난 뭐 하겠어?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또 소송을 제기하겠지. 또 한 2년 싸웠어.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겠지. 야, 나 저기 전임자가 너 죽이라던데? 또 하는 거야. 근데 또 소송 제기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그 세금 하나 싸우다 끝나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놈아 묶어야죠. 그죠? 그놈아 묶어야 돼. 그 세무상 묶어놔야 되겠지? 그게 바로 기속력이야. 기속력. 똑같은 짓 또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동작구청장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지금 동작구청장은 누구야? 누구지? 난 주소지가 저기 관악이어서. 그렇구나. 동작구청. 아무튼, 요번에 우리가 다 이겼지? 우리 쪽 사람들이구나. 네, 그렇군요. 네. 다 바뀌었어. 성북구청장은 우리 선배가 아니야. 삼선 다 해먹더니 또 딴 사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몰라, 사람들. 그래서 또 아는 형들은 또 다 청와대 들어가 있어서. 밖에 사람이 없어. 내가 46살에 저 문재인 정부 끝나고 사람들 나와서 내가 그 사람들이랑 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형들 지금 다 개바쁘거든. 그죠? 북한이랑 또 뭐 한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죠. 또 그거 담당하는 형이 또 나랑 맨날 같이 있었던 형이거든. 같이 술 좀 먹고. 그 얘기 안 했나? 저기 북한 올라갈 때 그 사진에 보면 6명 중에 1명. 그 중에 1명 되게 잘생긴 형 있어. 되게 착해. 형수님도 되게 착하고. 인격의 끝자락이지, 완전. 다 나오시면, 형들 다 나오시면 또 정치하자 그러면 내가 그럴까요? 뭐 이렇게 또 하겠지, 그치? 이번엔 뭐 하시게. 재밌어요, 사실은. 재밌는데, 이제는 재밌겠죠. 정책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재밌죠. 머리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 옛날에, 자유한국당이 한참 힘쓸 때는, 진짜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영향이 좀 있었어. 선거를 하는데, 이게 유세를 나갔단 말이야. 유세를 나가는데 깡패 새끼들이 계속 때려. 있어. 여기 써있어. 한나라당 깡패. 이렇게 써있어. 이 깡패 새끼들 미치겠네. 아주.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 미쳐버리겠는 거야. 깡패 새끼들. 하여튼 자유한국당 그냥 깡패 새끼들이거든. 다 용역 깡패만 써, 이 새끼들은. 걔는 선본원이 없어. 선본원 다 돈 받고 해. 우린 돈 받고 안 해. 난 돈을 받았지. 정책을 짜는 기획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또 돈 받으면 내가 다 먹어. 그래갖고 이제 또 후배들하고 같이 또 술 먹고 다 이렇게 쓰는 거지. 돈 벌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캠프 들어가는 게. 하는데, 자유한국당 쪽의 선본원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아는 분이에요? 왜 해요? 그랬더니, 돈 받으려고요. 다 이런 식이야. 너 어디서 용역 새끼들 됐다가, 그냥. 그래서 망한 거야. 재미없는데, 이제 세상이 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난 중앙 정치를 되게 싫어요.
중앙정치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이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정치 되게 좋아하거든. 지방 정치. 정말 지역 주민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밑에 있는 오 선생님 모셔다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되게 똑똑해. 이렇게 하면 되지. 맨날 나랑 얘기하면 맨날 상당히 이게 비관적으로 맨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되게 똑똑하거든. 그럼 재밌지, 그치? 옛날에 형들도 너는 나중에 뭐 할 건데 정치를. 그래서 형 나는 위로 안 가. 싫어 거기. 난 고소공포증 있거든. 진짜 고소공포증 있어. 나 위에서 막 나 여기서도 밑에 못 내려봐. 개 쫄아가지고 막 벌벌벌 떨어. 그래 고소공포증 있어서 형 나는 위가 싫어. 난 바닥에서 난 땅바닥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46살에 뭐가 된다는 명예인가? 그렇죠? 돈은 어디서 벌지? 강의는 계속 하나 보다. 그치? 강의 이상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이러면 돈 많이 벌죠. 그렇죠? 이러면 많이 벌죠. 그렇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아무튼 간에 뭐가? 기속력. 그래서 내가 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행정청이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를 거부 처분을 했어. 내가 그래도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내가 행정법원생인데 지겠어? 우선은 이기고 죽어야지. 그치? 쪽팔리게 질 수는 없잖아. 지진 않아 절대. 근데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많이 머리를 써야 돼. 이기려고. 그래서 이겼는데 뭐해? 허가를 안 내줘. 그럼 내 이 소송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랬어. 내가 나는 전염병 환자가 아니야. 그냥 또라이인 거지. 그지? 이거는 전염이 안 돼요. 사람은 전염이고 동물은 감염이라고 했죠. 네. 얼마 전에 JTBC 뉴스에서 사람을 감염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렇게 막 JTBC를 좋아하긴 하지. 뉴스룸을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식으로 얘기할 때가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신속한 뉴스 보도를 위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공부할 시간이 없나?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계속 취재를 하다 보면. 그치? 그럼 누가 좀 데스크에서 아무튼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아니 저거 저렇게 꼭 써야 되나?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물론 나 같은 사람이 뉴스하면 안 되지. 뉴스하다 말고 씨발 막 이래버리니까. 씨발 이게 왜 이래?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안 되지만은 그쵸? 아니 뭐 뒤에서 이렇게 원고 써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내가 강제 격리를 당했어. 난 전염병 환자가 아니야. 그럼 나 또 소송을 제기하겠지. 작년에? 이러면서. 그 작년에 소송을 이겼어. 근데 안 내보내줘. 그럼 또 의미가 없잖아. 그죠? 아니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했어.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실수로 이게 분명히 위법인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 맞나? 내가 내는 거? 그리고 냈어. 빨리 그냥 오늘 다 처리하자 해갖고 막 그냥 이체를 했어. 막 내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어. 다시 내놔 새끼야. 이겼는데 안 줘.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게 3개야.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3개를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짓을 또 한다. 반복금지. 그 다음에 허가를 다시 내주지 않는다. 재처분. 그 다음에 나를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아. 나한테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원상회복. 이런 걸 안 해주게 되면은 이 소송은 다 각하야. 그게지. 이 소송에 무슨 실익이 있어? 이겨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이기면 또 똑같은 짓 하고 이겨도 허가 안 내주고 이겼는데 돈 안 돌려주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 소송은 무슨 소송이기 때문에?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저러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취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건 다 쓸모없는 소송이야. 쓸모없는 소송.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힘이야? 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한테 적용되는 힘이 바로 기속력이 된다. 이런 겁니다. 121페이지 가시게 되면 판결의 효력. 판결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재결소 정보만 송달돼도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확정 이게 바로 불가증력이고요. 확정 그다음 자방력, 기판력, 기속력이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이런 것들은 다른 소송에도 다 있는 친구다.
있는 친구인데 우리만 인정되는 게 뭐라고 돼 있어? 행정수용법은 행정수용 특유의 효력으로서 대세요와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네. 그 다음 불가증력. 이 친구 뭐라고? 형식적 확정력. 왜 형식이라고 얘기해? 내용이 없어. 내용이 당사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당사자한테 적용되는 힘이다. 딴 거 안 나와. 신급을 다 거치면 끝나는 거지 뭐. 예, 딴 거 안 나오고 뭐 소취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건 상소기간 도가요. 또는 항소 포기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방력, 선고법원이죠. 스스로 묵힌다. 스스로 자기 거 취소 못해. 아 그러면 있잖아. 행정심판의 재결도 사법 절차야? 행정심판도 사법 절차야? 헌법 107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107조 1항에는 뭐 있나? 107조는 기억해 놓으라고 했지. 107조. 아씨 오늘 날 힘 빠지게 하네. 갑자기 또 졸려. 빨리 보지 말고. 앰뷸런스. 107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 107조 2항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1항은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 2항은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 통제. 다시 2항하고 3항. 2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적 근거, 헌법상 근거. 3항은 행정심판에 대한 헌법상 근거. 오케이. 그러니까 2항의 내용이 두 개인 거지. 1항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규범 통제. 3항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행정쟁송.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3항에 행정심판이 있지. 행정심판에 뭐라고 돼 있어?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야.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정하고 있을 때도 전부 다 사법 절차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런 식의 효력이 있는데 뭐만 없어? 심판에는 얘는 없어. 얘는 없어. 그래서 불가증력, 자방력, 형성력, 대세요, 기속력은 있는데 행정심판에 뭐는 없다고? 기판력은 없겠지. 행정심판에 만약에 기판력이 있으면 107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심판은 전심 절차라고 돼 있잖아. 심판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어? 소송. 행정소송이 있지. 소송이 바로 종심 절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 쪽의 결론에 기판력이라는 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제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나머지 효력은 다 똑같이 있는데 판결처럼 심판의 뭐는 없어. 기판력은 없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작년 판례 보고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게 뭐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왔어. 그 옛날에 있었던 판례야. 이게 바로 뭐야? 기판력 없다. 이거야. 재결에 기판력 없다.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기판력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22페이지 자방력. 일단 확정되면 선고법원 스스로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다른 이름은 무슨 이름? 불가변력.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다. 후소 쪽에 적용돼. 후소 쪽에 당사자하고 법원하고 적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지? 각하 인용 기각 사정 판결 했을 때 기판력은 불가증력의 내용을 보충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거야? 각하 판결은 기판력이 안 미쳐. 그 다음에 인용이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각이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사정 판결이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미친다라고 오른쪽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기판력의 정의 보시게 되면 당사자하고 후소 법원 쪽인데 당사자는 뭐라고? 밑줄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 그 다음에 법원 쪽은요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모순 금지효. 본질 보겠습니다. 본질. 기판력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건 아까 얘기했던 반복 금지 효과 아니면은 모순 금지 효과 그 얘기하는 거야. 반복 금지효라고 하게 되면은 기판력 미치면 후소 쪽에서 무슨 판결 나와? 각하 판결 나오게 되겠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야, 절차를. 그 다음에 모순 금지효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후소 쪽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근데 문제점에 보세요. 문제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소가 기각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각되었을 때
인용되었을 때는 왜 얘기 안 하지? 인용되었을 때 무슨 판결 나와? 만약에 내가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 근데 거기서 취소 판결을 받았거든? 내가 다시 A 처분에 대한 또 취소를 또 제기해. 그럼 무슨 판결 나와?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 그리고 인용 판결이 나왔어. 그리고 A 처분에 또 소송 제기했어. 그럼 무슨 판결 나와? 각하 판결 나오지. 그치? 기판력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기판력이 반복 금지요네? 그게 아니지. 협의 수익이 없어서 그래. 협의 수익이. 기판력과 관계없이 협의 수익이 없는 거야. 왜? A 처분 이미 시효됐잖아. 이미 목적 달성. 효리상 인가의 효에 걸렸잖아. 이미 취소됐어. 취소됐는데 뭘 또 소송을 제기해? 이 소송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협의의 소익 때문에 각하되는 것이지 기판력이 반복 금지였기 때문에 각하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전소가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과연 기판력의 본질이 뭘까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어 없어? 다룰 수가 없어. 기판력과 아무 관계없이 각하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전소가 기각되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해야지만 소독약을 뿌릴 수가 있고 기판력이 뭔지를 드러내게 만들 수가 있어. 기각 판결 나왔을 때야. 전소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 판결이 나왔어. 그럼 난 열받잖아. 또 소송을 또 제기했어. 그랬을 때 만약에 각하 판결 나오면 그러면 반복 금지 온 거야. 기각 판결 나오면 그러면 모순 금지 온 거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민사사건이든 행정사건이든 간에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괄호 보시게 되면은 승소자가 동일한 제소에 대해서 권리보호 이익의 흠결로 각하 판결을 하고 이건 뭐야? 승소자, 전소가 바로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괄호 부분은 기판력과 관계가 없다고. 각하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협의 수익 문제라는 거지. 협의 수익 문제고 뒤에 있는 밑줄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결국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모순 금지요. 기각 판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력이라는 것은 언제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 끝났으니까 또 소송 제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치면은 전소에서 판단했던 그 내용하고 후소에서 판단하게 되는 내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동일 소송물. 소송물이 뭐예요?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대상적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기판력이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전소가 A 처분에 대한 취소이고 후소가 A 처분에 대한 취소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전소도 A 처분이 위법인지를 보는 게 소송물이고 후소도 A 처분의 위법인지를 보는 게 소송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쟁송과 관련돼서는 노무사 쪽이 아주 그냥 대박, 아주 탁월하거든. 이런 문제가 있었어. 2012년도에. 이 문제는 아직도 다른 강사들이 아무도 못 풀어. 되게 단순한데. 이렇게 생각해봐. 나를 집중해. 눈 찢지 마. 눈 찢어져. 아, 눈 트임이야? 그거 하면 좋나? 하고 싶다. 그 눈이 과하게 트인 사람들도 있죠. 그 분명히 수술한 건데 그거. 근데 그게 내가 봐도 보이면 여자가 보면 서로 다 보이지 않나? 그치? 그냥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다른 이유에서 그러면 모르는데 딴소리 또 안 돼. 그래갖고 나도 눈 수술을 하고 싶은데 다쳐서 그런 거야. 다쳐서 오른쪽 눈을 실명당해서. 그래서 그때 눈을 뜨긴 떴는데 쳐 맞아가지고 쳐 터져가지고 경찰한테. 그래서 실명을 당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쳐 맞다가 생긴 찌그러짐이 있어. 원래는 쌍꺼풀이 왼쪽과 똑같이 있었는데 쳐 맞다가 이게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쌍꺼풀이 사라지면서 찌그러졌어. 이게 너무 짝짝이가 된 거야. 그래서 좀 똑같이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거는 다쳐서 그런 거잖아, 그렇지? 다쳐서. 그죠?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하나 이벤트 신청을 했어.
예, 제모 신청이야. 인터넷 보다가 뭐지? 뭐 세상 제일 귀찮은 게 뭔지래? 아침마다 면도하는 거야. 저녁에 도서관을 밤에 도서관을 가면은 막 이렇게 수염이 막 이렇게 나잖아. 그 왜 남자는 수염이 나야 되지? 이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 예, 기능성이 떨어져. 아무 의미가 이게 뭔가를 해내면 코털은 뭐가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쳐. 이 턱하고 이 수염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우와 5만 원의 연구 제모를 해주겠다는 거야. 난 그런 제모가 있는지도 몰랐어. 예. 5만 원의 연구 제모를 이벤트라는 거야. 갖다 턱을 없애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데 궁금해하고 내가 딱 이벤트 신청을 했지. 전화가 오겠지. 그죠? 네. 네.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 맨날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요. 그치? 그거 뭐 쉐이빙 크림 사는 돈도 엄청 들어요. 내가 또 습관적으로 쉐이빙 크림 이만큼 쓰는 걸 좋아해서 막 이렇게 바르는 걸 좋아하고 맨날 이걸 왜 해? 씻을 건데 왜 발라야 되는 거야? 이게 참 그죠? 그러면 이게 전기 면도기 쓰면 되지 않냐? 개소리 하고 있네. 전기 면도기 얼마 따가운 줄 알아? 피부가 내가 또 연약해. 그래가지고 전기 면도기는 다 빨개진다고. 아니 그거 뭐냐 도대체. 그래서 털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상당히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물론 이제 컴플렉스 이런 거는 좀 해결을 하는 게 맞죠. 네. 좀 과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사촌 동생도 자꾸 해가지고 새끼 만날 때마다 딴 사람이 돼 있으니까 넌 도대체 누구냐? 오빠 나야 지랄하고 있네. 너 누구냐고? 이래야 되니까. 적당하게 그죠?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제일 유명한 그 성형외과 원장이 내 친구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온 놈인데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잘 따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의대를 가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되게 좋은 일을 할 줄 알았. 성형외과 나쁜 일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신경외과 이런 거 좋아하거든. 신경외과 진짜 사람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사 형이 신경외과 의사거든. 수술 엄청 잘하거든. 칼만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장난 아니야. 공장에 가고 막 허리 수술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병원이 세상에 제일 나쁜 병원이야. 우리들 병원이. 엄마 미안해. 니네들 병원 뭐 지금도 있나? 옛날에 우리들 병원 막 이런데 뭐 애들 막 허리 아프면 되게 많이 갔거든. 그건 공장이야, 공장. 굳이 수술이 필요 없는데 자꾸 수술을 종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군병원에 있을 때 우리 형님이 군병원에서 공짜잖아. 근데 이 사람 실력자거든. 완전 개실력자야. 군대 나오자마자 바로 교수 임명됐거든. 개실력자. 영어를 잘 모르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자꾸 내가 다 이렇게 쳐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그랬는데 영어를 모르는데 되게 훌륭한 의사야. 네. 책은 다 영어잖아. 그치? 못 읽어. 근데 훌륭한 의사야. 그러니까 수술을 진짜 잘해. 수술을. 나머지 행정 뭐 이런 거 다 내가 다 해줬었지. 근데 너무 잘해갖고 진짜 딱 뽑잖아? 그러면 밖에서 막 난다긴다 하는 막 비싼 병원 가서 하면 이만큼 찢어서 들어오지? 그래도 골마 터져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막 이러거든? 우리는 요만큼이면 끝나. 장난 아니야. 그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도 없어. 그때 칼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요만큼 딱 게임 끝. 절대 후유증 없어. 깔끔한. 뭐지? 성형외과, 네, 신경외과. 네, 그 다음에 소송물. 이거 봐봐. 이게 너무 사적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어. 신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게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게 있다고 했지. 자기완결적 신고는 자기완결 이름에 다 나온 거야. 신고만 하면 게임 끝? 이거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상대방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으로서의 수리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의 법적 효과는 뭐냐면 금지 해제 효과야. 허가 대체용이야. 허가 대체용. 허가. 이거 생각해봐.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유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겁나 안 와닿아. 그래서 난 뭐라고 설명해?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의무, 명령적이지.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있지. 의무의 내용은 4개가 있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기는 뭐야? 무엇을 할 것. 그 다음 부자기는 무엇을 하지 말 것.
급부는 무엇을 줄 것, 예, 수인은 무엇을 참을 것, 할 것, 하지 말 것, 줄 것, 참을 것,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 부과하는 친구가 하명이야. 그리고 나서 허가하고 면제는 의무를 해제시키는 아이들이야. 이건 부과시키는 아이고 해제를 시키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키는 친구가 바로 허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 있지? 나머지 세 친구, 예,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키는 친구가 바로 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부자기 의무에 따른 이름이 바로 금지야. 금지. 그래서 금지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허가를. 금지 해제. 오케이? 하명은 4개의 의무를 부과해. 더 이상 자세한 얘기 들어가면 지금 헷갈리니까 그건 작용법 가서 하고, 예, 그냥 4개, 그 다음에 1개, 3개, 요것만 우선 비교해놔. 했을 때 4개의 의무를 부과하면 하명, 그 중에서 금지, 부자기 의무 해제시키면 허가,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급부, 수인 의무 해제시키면 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부자기 의무에 딴 이름이 뭐야? 부자기 의무에 딴 이름이 금지지, 금지 해제, 그게 허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허가 같은 거 받을 때 그런 게 항상 허가거든? 건축허가 같은 거 받을 때 금지를 해제당하는 거야. 해제받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허가로 처리하게 되면 국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 그래서 신고제라는 걸 도입했다고. 신고제. 신고제는 뭐냐?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영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려가 봐. 밑에 편의점. 편의점에 이러면 영업 허가증 없어. 불법이야? 아니야. 영업 신고증 있어.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 신고서만 제출하면 나 그냥 건물 지으면 되는 거야. 응? 내가 내 집 짓는데 가서 막 허가받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물론 내가 겁나 큰 집을 지으면 모르겠지만 뭐 혼자 사는데 무슨 큰 집이 필요해. 그렇죠? 네. 이제 혼자 안 살 수도 있지. 큰 집 필요하건. 그래도 신고면 돼. 신고면. 3층 미만의 건물이면 신고면 되거든. 3층까지 괜찮아. 미만 이하인가? 이하. 미만이네요. 2층까지 지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2층까지 지었군.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것은 금지 해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바로 금지 해제 효과가 발생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 친구 좀 특이한 친구야. 이건 변태거든, 변태. 변태적 허가제라고 얘기해. 변형된 허가제, 완화된 허가제, 변태적 허가제. 변태란 말이 제일 정확해. 완전 개변태야. 그래서 변태적 허가제, 이게 바로 뭐냐? 예, 얘는 허가랑도 좀 비슷해. 아직 흔적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수리를 해줘야지만 금지 해제 효과가 발생해. 이건 뭘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 허가랑 비슷하게 그 허가 요건에는 어떤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요건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 요건을 우리가 실질적 요건이라고 그래. 근데 신고는 원래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신고에도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얘기해. 허가랑 뭔가 좀 비슷하다 이거야. 우선은 그렇게만 알아도. 그렇게 되면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 했지. 그러면 상대방이 수리를 한다고 해서 수리라는 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있을까? 없단 말이야. 신고가 이미 효과 발생 다 시켰지? 그러면 수리를 위한 신고는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니야.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한 수리가 처분이 맞아. 노동조합 설립신고 생각해봐. 노동조합 설립신고. 전교조 사건이지, 전교조 사건. 양승태 개새끼 사건. 씨발 새끼 사건. 그 개새끼도 한번 내가 깐다.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표현은 신림벽에 쓰는 표현이야. 그 새끼 한번 깐다. 네. 깔들이 좀 있거든, 몇 명이. 네, 그래서, 옆방 강사 새끼하고 몇 명 깔 새끼들이 있거든. 나이는 많은데 철 안 든 새끼들. 50한 중반에서 60 다 돼 가는데 강사인데 존나 철 안 들어갖고 나쁜 짓 골라하는 새끼들이지. 애들 속이고 지랄하는 새끼들. 왜 그러냐면, 내 31살 때 강의를 하러 딱 왔는데, 윌비스에. 그 새끼가 그때도 실력없고 지금도 실력이 없거든? 이 병신 새끼가. 나는 당연히 처음에 다,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 되게 딱
바른 자세로 양복 딱 입고 항상 이렇게 누구를 봐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딱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야. 씨발 딱 상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를 했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더니 이 씨발 새끼가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에 있는 직원을 딱 쳐다보면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요즘은 씨발 어린애들도 강의하나? 이러는 거야. 개새끼 늙은 새끼가 씨발 이 늙은 개새끼가 실력도 없는 늙은 새끼가 씨발 그것도 신촌 새끼가 죽으려고 막 어디 아남한테 이 씨발 이렇게 모가지 따버릴까 그네. 그땐 내가 초짜여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지 못했어. 지금은 입지가 되니까 늙은 새끼야 꺼져 막 이러거든 내가. 꺼져 이 늙은 새끼야.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나가야지. 그냥 까야 돼. 그 까는 게 뭐지? 저기서 이제 노조 설립. 양승태 개새끼. 예, 전교조. 내가 좋아하는 전교조. 응? 내가 아는 선생님들은 다 전교조지. 난 전교조 아닌 선생은 선생으로 보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 선생인데 어떻게 전교조를 안 들어가? 그렇잖아요.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야? 맞잖아요. 뭔 개소리야 이게. 난 제발 정상적으로 생각하자고. 옛날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식으로 자꾸 하려.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야. 통진당 해산 사건. 그렇잖아요. 너 원래 통진당 건설한 사람이거든. 옛날 민노당. 씨발 우리 당을 깨갖고 내가 지금 민주당가 있잖아. 네. 지금 민중당으로 와 있지만 또 깨졌을 때 내가 민주당 갔는데 또 여기 민중당 생겼다고 내가 다시 또 오기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기 형들하고 놀고 있는 거지. 여기 형들도 친한데. 그리고 이렇게 선거하면은 이렇게 막 이 양쪽 이게 다 있잖아. 뭐 정의당 애들까지 다 알거든. 이렇게 횡단보도 딱 서 있으면 다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예. 뭐 잘하고 있어. 그래서 잘하고 있죠. 뭐 어떻게 지 강의하죠 뭐. 선거 잘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바카스랑 좀 사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선거는 맨날 겨울에.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좀 사다 주지. 그럼 저쪽에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럼 또 약국 가야 돼. 또 이렇게 사. 야, 형들도 이거 지금 드시고. 씨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씨발 새끼. 그거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다 한 패밀리거든, 원래. 한 패밀리인데 이렇게 서로 좀 달리,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치? 이렇게. 그것이 통진당 해상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당시에 봐도 뭔가 이상해. 기준이 없어. 엉망진창. 전교조 사건, 법외노조 통보 사건, 그게 수리 취소예요. 수리 취소,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옛날 때 수리 처분을 해준 거야. 전교조가 성립이 됐지. 그치? 노조 설립 신고를 했는데 받아줬단 말이야. 교원노조법이라는 게 있어. 수리가 나와서 비로소 금지가 해제되고 노조가 된 거야. 노동조합법상의 법 내 노조가 돼서 권리를 인정받은 거야. 거기 권리가 되게 많거든.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박근혜 이 새끼가 요년이 뭘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시정명령을 한 거야. 해고된 교사, 해고 교사 내보내라고 노조에서. 해고 교사 있어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실정법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근데 굳이 그거 바꾸면 돼요. 다른 나라는 다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공약이었어요. 공약이 해고교사 전교조 유지 인정. ILO에서도 인정했어요. 요구했었고. 국제노동기구 가갖고 박근혜 쥐가 인정합니다. 이랬다고 이 개새끼가. 그래놓고 나서 와서는 갑자기 시정명령 때린 다음에 시정명령 안 들었어. 전교조 내에서 투표했거든. 투표했는데 압도적으로다가 내보내지 말자. 규약 변경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법에 통보를 한 거야. 그게 바로 수리 취소야. 수리 취소되면 법 외 노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법 안에서 보호를 못 받잖아.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용자 누구야? 학교지. 응? 학교가 보통 교장이 나쁜 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쁜 놈 새끼들이 노조를 탄압하잖아요. 전교조 없으면 학교 개판으로 돌아갑니다. 경교조가 계속 감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건 시민단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를 뭐 탄압을 해도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새끼들은 싸가지 없게 때리고 우리는 항상 예의 바르게 움직이거든.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예의 바르게. 우리는 절차대로 하거든.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 이런 상황이었죠. 양승태 이 새끼야. 그거 생각해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노조를 설립 신고할 때 행정청은 각자 다 다르거든. 이런 건 여기다가 이런 건 여기다가 다 달라. 그래서 그냥 행정청이라고 해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부 사유가 뭐냐? 거부 사유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어요. 구직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켰다.
근데 법상으로는 구직 중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아요. 들어가도 되거든요. 잘못됐잖아. 거부 사유가 틀렸죠. 여기다 내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기겠죠.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새끼가 또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오면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하겠죠. 이전에 신고가 있었지. 신고에 대해서 다시 처분하는데 수리를 안 하고 또 수리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거부 처분 취소를 또 제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수리 거부를 하면서 사유를 바꿨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주로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 아니냐 이랬어요. 이게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법에 보게 되면은 2조 4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래 놓고 나서 부당 노동 행위로 구제 신청을 하고 재심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고 막 이런 말들이 나와. 주로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가 없다. 뭐 사용자로부터 주된 경비를 먼저 받는 단체는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예. 그 거부 사유를 제시를 한 거야. 내가 또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 이 소송은 인용되겠는가? 이거야. 이 소송은 인용되겠는가? 소송법만 알아도 바로 답 나오는 게임이에요. 인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전소가 인용 판결 나왔죠? 그렇죠? 만약에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후소도 무조건 인용 판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도 거부처분 취소, 뒤에도 거부처분 취소이죠. 앞하고 뒤하고 그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내용, 즉 소송물이 똑같으면 기판력 미치는 거 맞겠지. 앞에서 거부가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도 거부가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인용됐으면 여기도 무조건 인용해야 되겠지. 그런 거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거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이것도 거부 처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지만 이 거부 처분 1과 거부 처분 2가 과연 같은 거부 처분인가? 똑같은 처분인지를 봐야 되겠지. 처분의 동일성을 판단하려면 뭐를 보라고 했어? 동일한 상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를 보라고 했지. 상대 똑같지? 네. 갑이라는 어떤 인적 결합체가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신고한 거니까 똑같아. 상대는 갑이야. 그 다음에 내용은 둘 다 거부야. 똑같지? 사유가 다르잖아. 사유가 하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는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다라는 부분이니까 두 개 사이에 기사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사유가 다르지. 사유가 다르면 서로는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A처분, 이건 B처분이야. 딴 처분이니까 소송물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않단 말이야.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기판력 때문에 후소가 인용되는 일은 없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기속력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한번 녹여봅시다. 기속력. 만약에 위법하고 취소 사유에 있는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에 A 처분에 내 취소를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야? 위법이야? 무효는 아닙니다. 어쨌든 취소 판결 나오겠지. 취소 판결 나와서 확정이 됐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행정청이 또 똑같은 처분을 그대로 똑같이 했다.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범한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너는 청소년을 유흥접견을 고용을 했구나 이러면서 재처분을 한 거야. A 처분을 했고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걔는 청소년이 아니라 극강동안 내 여동생이다. 내 여동생을 고용하면 이상하구나. 네. 극강동안인 친구를 내가 길거리 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증명했지. 그죠? 그래서 취소 판결 나왔어. 근데 또 갑이라는 청소년을 또 갑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그게 또 똑같은 재처분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그죠? 기속력의 내용에는 부작위 의무, 소극적 의무로서의 반복금지 의무가 있고 자귀 의무, 적극적 의무로서의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하고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되면, 즉 기속력에 위반되면 그거는 바로 무효야. 무효. 왜 무효냐면 아까는 위법인데 취소했잖아. 똑같은 놈이. 이번에 왜 똑같은 놈이 무효죠? 왜 갑자기 위법성의 정도가 달라졌어? 아까는 명백하지 않았고 이번엔 명백하다고. 왜냐하면 아까 그 친구 극강동안인데
그게 청소년이 아닌지 뭐 알기 힘들잖아. 그죠? 네. 그런 거야. 극강동안. 이거는 아주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네. 다 인생이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죠? 남이 갖지 못한 것 난 가졌다. 뭐 이런 거지. 그치?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어. 나. 그치? 난 나름대로 내가 안 늙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얼굴이에요, 이게. 그때 시험 우리 집 종손집. 맨날 노노맹자 읽고, 할아버지랑 맨날 바둑 두고. 이게 친구네 집 가면 부모님들 나 엄청 좋아하지. 조그만 새끼가 벌써 다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논다 그러면 나랑 따라가 나가면은 다 보내줘. 어디를 가든. 훌륭한 놈이지. 우선 나이 들어 보이고, 그죠? 나이 들어 보이고 어른스럽잖아. 하는 짓도,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안 들지, 그렇지? 그리고 되도록 유지하는 이런 이게 상당히 공평. 어렸을 때 힘들면, 그렇지? 외모로 힘들면 와서 안 힘들 수 있는 그런 게 사주도 마찬가지고 몰아서 고통을 받으면 몰아서 행복이 올 수 있는 다 공평. 공부도 똑같이 개같이 고통받으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나에겐 합격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렇지? 개편하게 술 처먹으면서 공부하면 나에겐 불합격의 영광이 있죠. 그렇죠? 계속 술을 먹을 수 있는 영광. 그렇지? 평생 술이나 처먹으라 이 새끼들아.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속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에요. 반복금지 이거 왜 무효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극강동안은 명백하지가 않죠. 청소년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대처분이 위법한지도 명백하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판결문에 다 써 있잖아. 판결문에 이러면 이래서 위법이다라고 다 써 있잖아. 근데 똑같은 짓 또 한 거잖아. 그건 누가 봐도 성문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아예 법에 써 있는데. 판결문이나 뭐 법률이나 뭐 차이입니까? 법에 써 있는데 그대로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그건 무효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위법 무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야. 만약에 아까 전에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나왔지. 근데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또 수리 거부했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수리 거부라는 게, 이 거부 처분이라는 게 만약에 전소의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한다면 또 이 소송 인용될 수 있겠지. 아까는 기판력 측면을 생각해 본 거야. 이번엔 기속력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 기속력 측면. 그러면 이 처분이 만약에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면 그럼 무효지. 무효면 이거 인용 판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60점만 맞으면 취소 판결이 되는데 무효라는 것은 80점을 맞았다는 거잖아. 초과 달성. 당연히 취소 판결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속력 생각도 해보란 말이지. 기속력에 위반돼 안 돼? 위반 안 된다고. 왜 위반이 안 될까? 기속력에 위반이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거나 주로 정치 운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서로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된다고. 기사동의.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봐. 앞에서 뭐라고 했어? 구직 중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한 게 판결의 취지잖아. 그게 판결의 취지인데 주로 정치 운동을 한다고 수리 거부한 거가 그 판결의 취지하고 뭔 관계야? 관계가 없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사동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지? 나올 거 다 나왔어 지금까지. 4번 나왔어. 4번. 직권심리에서 한 번 나왔지. 그 다음에 첫 서사출변에서 한 번 나왔지. 그 다음에 기판력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기속력에서 한 번 나왔지. 이거야. 그 중에 3개가 묶여요. 그 중에 3개. 이런 걸 우리가 트라이앵글 이론, 행정법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매직 행정법만이 구사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 이론입니다. 아주 위대한, 내가 생각해도 위대해. 그건 보시면
여기다 뭘 꽂냐면 이럴 때 세 글자를 쓰는 거야. 첫 주변.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놔? 기판력. 여기다 뭘 갖다 놔? 기속력.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야. 첫 주변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 절차지. 본안 소송 절차니까 이 친구한테 번호를 1번을 주는 거야. 1번. 그 다음에 얘네들은 판결의 효력이지. 판결의 효력인데 기판력하고 기속력하고 뭐가 위에 있어 지금? 기판력이 위에 있지. 당연히 확정력이 영향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맞고,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 절차법적 효력이고, 기속력은요, 이건 실체법적 효력이에요. 실체에 대한 문제는 절차 뒤의 문제예요. 언제나 절차가 먼저야. 그러면 여기다가 2번을 매겨줘. 여기다가 3번을 매겨. 그러면 이렇게 매길 수 있지. 순서를 매기면서 이 첫 주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사항적 한계가 있었어.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가 있었고 시간상 한계가 있었어. 그 다음에 기판력 같은 경우에도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후소의 법원과 당사자에게 주관적 적용 범위. 어디에 적용되느냐? 판결 주문, 소송물, 객관적 적용 범위. 언제까지 존재했던 사실에 대해 적용되느냐? 시간적 적용 범위. 이런 식으로 적용 범위가 있어. 주관적 적용 범위, 객관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이거는 기속력도 마찬가지거든. 주관, 객관, 시관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머리가 중요해? 다리가 중요해? 머리가 중요해? 다리가 중요해? 허리가 중요해. 허리가. 그죠? 허리. 그래서 신경외과가 훌륭한 거야. 알지? 허리가 중요한 거야. 허리. 여기에 기사동이 들어간다고. 여기에서 기사동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기사동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기사동이 들어간다. 오케이. 근데 이거 두 개는 그 기사동이 어디서 등장하는 친구냐면 소송물. 처분사의 추가 변경 기억나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소송물 때문에 기사동 논의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었었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해야지만 된다. 거기서 기사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중간에다가 뭘 갖다 넣으면 되냐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 그리고 항상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마이너스 쪽이야, 플러스 쪽이야. 하위 구조가 상위 구조를 규정된다고 했지. 마이너스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언제나. 마이너스 쳐버려. 마이너스 칩니다. 마이너스 빵.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사동 인정 안 되면 첫 주변 돼, 안 돼? 첫 주변 안 되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주장할 수 없어. 피고는. 기사동 인정 안 되면 기판력 미쳐 안 미쳐? 후소에 안 미치지. 기사동 인정 안 되면 기속력에 위반돼 안 돼? 위반 안 되지. 싸그리 한 번에 죽는다고.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면은 첫 주변 기판력 기속력 한 방에 다 끝난다고. 오케이?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쪽에 우변. 우변. 우병우 개새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변. 그 새끼는 우변이 아니라 우변이 우병우 똥 쌌다. 이게 우변이고. 그치? 이 우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방금 전에 뭐야? 기판력과 기속력의 표전 문제인 거야. 표전 문제. 기판력이 미쳤다면 후소는 바로 인용이 됐을 것이야.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도 후소는 인용이 됐을 것이야. 그것도 아니라고 했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다 뭐야?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라는 부분하고 첫 번째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거부 사유가 서로 기사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도 안 되고 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2012년도 노무사 기출 문제야. 그 다음에 동일광상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어. 그게 이쪽 판례야, 이쪽 판례. 이게 2012년도 사법시험 문제야. 객관식 문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그걸로 그대로 가봅시다. 사실관계 바꾸지 말고.
사실관계 2012년 사시 문제, 사법시험 문제 사실관계로 가지 말고 방금 사용했던 물건 가지고 가볼게. 첫 번째, 갑노조가 만약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어. 행정청이 수리 거부했다? 근데 이유 제시했을 때 처분 사유가 뭐냐면 구직 중에 있는 자가 가입돼 있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구직 중에 있는 자? 너 그거 근로자 아닌 자 가입된 거야 인마.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내가 소송을 제기했어. 거부처분 취소. 근데 소송 도중에 이 관할행정청이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보니까 구직 중에 있는 자는 가입해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집에서 갑자기 개쪽팔려 똥 싸다가 아씨 이거 내가 완전 처분을 똥 쌌네. 큰일 났는데 완전 내가 이긴다고 막 여기저기다 떠들고 다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소송 도중에 말을 딱 바꾸는 거야. 근데 너 정치운동하잖아 이러는 거지. 첫 주변 돼 안 돼? 어디다가 말 바꿔 이 새끼가. 그치? 안 되지. 그러면 그 B 사유를 가지고 판단 내리는 게 아니고 원래의 A 사유를 가지고 판단 내리겠지. 그럼 법원은 취소 판결 내리겠지. 그래. 그 다음에 위로 올려. 기속력. 그리고 나서 미련이 남았던 이 행정청이 뭐하냐면 내가 주장했던 주로정치운동이라는 말을 개무시당해서 법원에서 이런 난 이걸 가지고 저 새끼를 또 수리 거부하고 싶어. 수리 거부를 해. 그럼 기속력이 위반돼서 무효야? 아니지. 아니죠. 기사동이 깨지니까. 그렇죠? 취소 판결의 취지는 뭐야? 구직 중에 있는 자를 이유로 해서 수리 거부하지 말라는 거까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아니지. 저게 2012년 사법시험 문제. 그리고 내 사례 집에는 1, 2, 3 퓨전 문제. 짜장면 짬뽕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치? 짜장면을 먹을 땐 짬뽕이 먹고 싶지만 짬뽕을 먹게 되면 짜장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탕수육이 떠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를 형성해야 돼. 그래야지 먹었구나.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짜장면을 먹고 저녁 수업을 들어가야겠는데 이건 그지? 이런 게임이야. 기사동.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모순관계 선결 문제야. 모순관계 선결 문제. 그러니까 기본은 저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가 전소하고 후소의 소속물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 국면에서 동일 소속물이 기본을 잡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판력 얘기를 하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2개를 추가했어. 그래서 모순관계하고 선결 문제하고 2개를 추가한 거야. 이거를 설명할 때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유치하게 설명을 해.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기각이 되었다. 그 말은 처분이 적법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 처분에 또 불복을 하겠지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불복하는데 취소 판결 기각 판결 나오고 나서 지금 와서 불복하려면 제소기간이 지나도 그 옛날에 지났겠지. 그 옛날에 지났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무양이송 제기하겠지. 무양이송을 제기하게 되면 전소에서 뭐라고 했어? 위법도 아니고 적법이야 이랬잖아. 근데 무효여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올 거 아니야. 무효가 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위법이어야 되고 그 다음 2단계에서 무효여야 되는 거야. 근데 1단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적법이라고 했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무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게 바로 모순관계야. 모순관계. 그러니까 전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를 때려버리면 후소 쪽에서 그거는 소속물이 똑같진 않아. 분명 달라. 왜 달라? 심판이 대상이 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전소 같은 경우에 A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게 원고가 구하는 바고 후소 같은 경우에 A 처분에 무효 확인을 해달라는 게 원고가 구하는 바야. 정확하게 소속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비교해보면 소속물로 비교해봐. 전소는 뭐야?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돼.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후소에서는 A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소속물 다르잖아. 소속물이 똑같아서 기판력이 미치는 상황은 못 돼. 그런 상황은 못 되지만 이거 기판력 안 미친다고 해버리면 무효확인 수용 또 재판 다 해야 돼. 분명 얼척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 2개를 확정한 거야. 모순관계도 기판력 미친다. 더 재판할 것 없다. 실체적 심리할 것 없이 전소에서 판단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다시 판단할 거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적법이라고 했잖아. 적법이면 절대 무효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각. 앞에서 기각했으면 여기도 그냥 기각. 이렇게 하라는 거야. 모순관계까지 인정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너무 개유치하잖아.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일 것 같냐, 새끼야? 그 다 아니면 뭐 없어요? 또 있지. 그래. 뭐 얘기하면 끝도 없지. 그치? 그래, 이제 문제로 나왔던 걸로 생각하게 되면 약간 썰렁하지만 이렇게 해봐. 2016년도 노무사 기출문제에 따르게 되면 객관식은 몇 년도인지 못 외워요. 우선 난 암기력이 없고, 두 번째 공무원은 직렬이 존나 많아. 그리고 1년에 시험을 너무 많이 보는데 심지어 추가 채용을 볼 때도 있어. 그걸 어떻게 외워? 몇 년도 몇 월 달 이걸 어떻게 외워 사람이. 그치? 그거 나온 적은 있다. 이건 알지. 출제된 적은 있다.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었던 문제다. 이거는 아는데 몇 년도 외우는 건 말이 안 돼. 이쪽은 다 합쳐도 한 600에서 700 문제예요. 그래서 600, 700은 다 외우고 있거든. 몇 년도 몇 번째 문제였는지. 문제도 3문제밖에 안 돼. 얘는 20문제잖아 한 번에. 그걸 어떻게 20문제를 1년에 10번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200문제야. 그렇지?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그때 7급까지 들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법을 배워야 돼. 이런 상황이야. A라는 대형 할인마트,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어. 이 친구가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 건축허가를 처에 대한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했어. 건축허가 거부처분이야. 지금 뭐 한 짓입니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어. 인용 판결 받았어. 확정이 됐거든. 근데 바로 그 옆에 10m 옆에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법인. B라는 사립학교 법인이 있어요. 뭐 중학교라고 칩시다. 근데 그 대형 할인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쇼핑몰 이런 거 만들어지면 그 안에 뭐 있어요? 당구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게임장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쇼핑이야 중학생도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당구장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그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내가 한번 설명을 했지. 왜 그렇다고 했어요? 초등학생이 마세이를 찍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큰일 난다고 했지. 그럼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무슨 일이 생겨? 전부 다 프로 당구 그게 된다. 그 뭐라 불러 하여튼간 당구 프로들 얼마 잘 치는지 봤어요? 그 뭐 저기 TV 나오는 거는 되게 못 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격투기 운동선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새끼 몸에 스치기만 해도 우리가 죽어. 거의 북두신고 수준이거든. 무기 몸이. 그럼 마찬가지 당구도 마찬가지. 한참 대학 때 막 이렇게 당구를 막 이렇게 학교 안에서 죽방 쳐갖고 점천 이렇게 하면 난 그걸로 이제 밥값도 벌고 술값도 벌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은 당구장에 있어 주면 돼. 그러면 이제 돈 좀 벌어갖고 나오거든. 근데 프로가 나타나서 당구장에 우리끼리 밤새 이제 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집 앞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밤새 치고 있는데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 시험 끝나고 우리는 막 짜장면 막 입에 막 묻혀가면서 막 야이 새끼야 죽을래? 막 이거 치고 있잖아.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저도 한 게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넌 뒤졌어 이거지. 들어와 말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안 끝나는 거야. 툭 맞아. 툭 아이씨 되게 안정적인데 툭 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툭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하시게?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면 명함을 놓고 가는데 학원 원장이야. 당구학원 원장이야. 이씨 대박인데? 뭐지? 저 학원 가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거 배우면 막 장난 아니겠구나. 죽방으로 막 집 싸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당구를 치게 되면 안 돼요. 그죠? 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딱 생기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재심 청구라는 걸 하는 거야. 우리가 소송 참가 재심 청구 배웠잖아. 차이는 뭐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송에 참가를 하면 되는 거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 청구를 하면 되는 거지. 이미 봉인되어 있는 판결을 뭐예요? 풀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다시 거기서 끝났던 부분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게임. 이게 재심 청구라고 했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재심 청구 요건 뭐지? 대상 적격, 확정 판결, 인용 판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된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메인 뭐야?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었어야 된다. 행정소송법 31조 이거잖아.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인정되냐 이거야. 인정되냐? 나는 아예 법률상 이해관계 자체를 인정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판례에서 인정을 했거든. 근데 이게 고등법원 판례야. 그래서 이제 난 개무시하는 거지. 고등법원 판사 정도는 10명이 덤벼도 나한테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하는데 그 사람 스타일대로 합시다. 그 사람 스타일대로 고등법원 방식대로 해보면은 첫 번째 확정 판결이 있다. 대상 적격 통과. 그치? 원고 적격, 법률상 이해관계 있다. 이걸 내가 왜 부정을 하는 거냐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던 수녀원 사건 판례가 있어요. 수녀원 사건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 원고 적격에서 설명한 적 있지? 단체 수송 뭐라고 했어?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이 나왔는데 원래 목적은 택지 개발이었었지만 나중에 이거를 조선시설 용지로 바꾸려고 했잖아. 바꿔버리게 되면 뭔 일이 생겨? 그럼 막 여기서 막 먼지 날리고 막 환경상 이익 침해 발생하고 막 그랬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수녀원, 너는 자연인이 아니다. 넌 사람이 아니다. 넌 법상 사람이긴 하지만 재단법인이지만 넌 사람이 아니기 넌 숨을 안 쉬었냐? 넌 원래 숨을 못 쉬는데 숨을 막힌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 아니 숨을 끊어버린다 이 새끼야. 누구 보고 들어오라는 거야? 수녀. 그렇죠? 수녀. 구성원인 수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 인정시켜주겠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학교 보건법에 따르게 되면 학습 환경 및 보건 위생, 즉 공부 환경이 필요한 것은 너희 학교 학생들이지 법인 새끼야. 네가 공부하냐? 너 어딨냐? 법인? 법인이 공부를 어떻게 해? 연필을 못 잡는데. 그죠? 그래서 인정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이게 내 생각인데 고등법원 미쳐가지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뭘 깼냐면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을 참가하지 못했었던 게 아니다. 이걸 깼어요. 왜? 10m잖아. 바로 옆인데 여기저기 막 플랜카드 걸리고 막 광고지 돌리고 씨알 여기 대형 한민족 들어온다고 막 홍보 엄청 때렸을 거 아니야. 엄청 때렸는데 그걸 몰랐냐 새끼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너 그거 왜 몰라? 병신이야? 꺼져.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 할인점을 못 막습니까? 이러는 거지. 못 막아.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당구 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랬더니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니네들 씨가 1000명이 덤벼도 나한테 안 될 텐데. 응? 들어와봐. 그러니까 방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잖아. 그러면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인 것이고 강학상 허가니까 건축허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대처분 의무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오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B라는 학교 법인이 건축허가 취소송 제기하면 되잖아요. 장난 아니죠? 막 이러는 거지. 눈깔 파버린다 이거지. 기판력 어떡할 건데 이 새끼야. 이거지. 기판력 어떡할 건데. 잘 봐봐. 첫 번째 전소, 거부처분 취소했어. 그 다음에 후소, 건축허가 취소이야. 그러면 전소하고 후소하고 소송물 똑같아 달라. 엄면이 다르지. 거부처분이 위법인지를 보는 거고 건축허가가 위법인지를 보는 거야. 엄면이 다른데 그런데 이거 만약에 건축허가 취소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학교법인이 CR 변호사 막 겁나 비싼 새끼 사가지고 이겨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겨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여기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해서 이 A라는 대형 할인점이 이겼다라는 의미는 뭐야? 내용이 뭐야?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맞다. 이게 판결의 취지잖아. 거부하지 말고 건축허가 내주는 게 맞다야. 근데 여기서 지금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건 이건 뭐야?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전소의 판단과 후소의 판단은 완전히 정면으로 모순되는 상황이잖아. 모순관계 걸리잖아. 모순관계. 이거 말고 이제 노동관계로 들어가 버리면 개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선결 문제.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걸로 하세요.
12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가서 설명을 다시 추가하고, 우선 소송물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당해처분의 위법성 존부정, 123페이지 주관적 적용 범위, 기판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니? 후속. 그냥 쉽게 이렇게 기억해. 문제 풀려면 기판력은 후속, 기속력은 처분. 알겠어요? 기속력은 처분, 기판력은 후속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안 틀려. 하나 더. 주관적 적용 범위는 후소에 있는 소송의 주체로서 원고 피고 후소 쪽에, 그 다음에 후소 쪽에 있는 법원, 이 친구들한테 미치는 거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꼭 행정청이 아니어도 행정 주체나 얘들한테도 미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그거는 뭐 단순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이에요. 판결 주문에 미치는 거거든. 판결 주문에. 예, 그러니까 주문에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송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얘기한 적 있지? 소장하고 판결문하고 이거 네모칸 그린 적 있지? 그린 적 있어? 소장하고 네모칸, 왼쪽 네모칸, 오른쪽 네모칸. 이씨. 알았어. 뭐냐면 있잖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셔? 행정학 선생님이래. 여기 없는 사람이야. 컵을 놓고 갔어. 내가 접수했어. 컵을 하나 찍을까? 매직 행정법으로?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까? 안 가지고 다니겠지. 깨지잖아. 그치? 깨지잖아. 아니야, 돈 들어. 그걸로 삼겹살에 소주를 먹지, 내가. 에이, 뭐 홍보한다고. 나의 존재 자체가 홍보인데, 그치? 그럼 되지, 뭘 또. 이런 데다 불 붙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시게 되면은 얘는 뭐야? 판결문. 얘는 무슨 장? 소장, 돼지장. 소장. 얘는 돼지장. 판결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위쪽에 빗도네? 위에는 뭐예요? 청구 취지. 내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뭘 구하려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왜 그러는 거야? 여기는 판결 주문. 최종적인 결론. 여기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인용 판결이 나왔다고 치잖아. 인용 판결이 나왔다고 치면은 위에가 똑같아. 응? 여기에 있는 거 있지.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이게 똑같아요.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이거야. 복붙을 원하는 거예요. 원고가 원하는 건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거기 나와 있네. 123페이지 꼭대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몇 년도 몇 월 며칠자 X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딱 쓰면은 만약에 내 주장이 맞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쓴 거야. 청구 취지에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법원이 나한테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있지. 그걸 쓴 거야. 그러면 내 말이 맞으면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거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누군가, 행정처 네가 나한테 했던 그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내가 써서 보내잖아? 그런데 인용이 되지? 인용이 되면 복붙. 이렇게 해서 똑같이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준다고. 물론 이 뒤에는 소송비용은 네가 내라 이걸 써주면 여기도 그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소송비용은 우리 관계가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있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복붙을 할 때 복붙을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법원이 뭐를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소송물이에요.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복붙해줄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뭘 판단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게 소송물 이론이야. 이게 원래 개복잡한 부분이야.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 권리침해 여부까지 판단하고 그런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법원은 이거는 그냥 처분만 위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한다. 이게 소송물이란 말이지. 그럼 봐봐. 샌드위치잖아. 그치? 그냥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놈하고 중간에 이 새끼가 샌드위치니까 그냥 같은 놈 이렇게 본다고. 그냥 같은 놈 이렇게 와버리면 판결 주문의 기판력이 미친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야.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 거야. 기판력은 뭐야?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함께 판결 이후에까지도 미친다. 이렇게 보거든. 판결 이후에까지도 미친다 그러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판결 이후 부분에 미친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 네, 기판력은 뭐라고? 판결 주문에만. 기속력은 뭐야? 판결 주문과 함께 판결 이후에까지 미친다고. 왜? 기속력은 행정부 보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거잖아. 근데 판결의 취지가 어디 담기냐면 여기 담기거든. 판결의 취지, 왜 그런 판결을 한 건데? 라는 판결 취지는 여기 들어가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기속력이라는 것은 판결 주문의 최종적인 결론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판결 이후에까지 미쳐. 하지만 기판력은 뭐야? 적법이래. 적법이라고 써있잖아 여기. 그치? 취소한다 그러면 적법하다는 의미잖아. 적법이래 그러면 너도 적법으로 봐. 위법이래 너도 위법으로 봐. 결론만 본다고. 기판력은 결론만 보기 때문에 걔들은 판결 주문만 미친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함께 판결 이후에까지 미친다. 이래 보는데 그래서 그냥 객관적 범위는 기판력은 소송물에 미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물로 기억해놔. 소송물로. 문제 푸는 데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언제까지냐? 판결시까지야. 판결시까지. 이거는 그냥 소송법적 효력이야. 실제법적 효력이 아니야. 기속력은 실제법적 효력이고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야. 무슨 말이야? 판결 이후에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것 때문에 그래. 어디에 실체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판결 이후 부분에 들어간다고. 어느 법에 위반돼서 왜 위법하다라는 내용은 판결 이후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체법적 내용이 반영되는 효력은 기속력이야. 기판력은 어디에만 미쳐? 판결 주문에만 미치지. 결론에만 미치니까 실체법적 판단은 안 나온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시간적 범위가 언제까지냐면 야, 너 언제까지 제출한 소송 자료 가지고 그딴 판단 내린 거니? 여기까지야. 언제까지 제출한 소송 자료니? 소송 자료는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어? 사실심까지. 사실심. 1심, 2심. 사실심까지 제출하는 거거든. 3심에서는 소송 자료 제출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제출된 거 바탕으로 확정된 사실관계 가지고 법률적 판단만 내리는 게 맨 마지막 상고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시간적 범위 적용된다. 언제까지 제출된 소송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적용 범위는 이렇습니다. 주관, 객관, 시간 이렇게 되고 아까 전에 하다가만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뭐냐? 작용 국면에서 동일 소송물 그리고 모순관계, 선결 문제 이렇게 있었지. 선결 문제. 이렇게 해봅시다. 걔네들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우리가 또 국가배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서 수업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해서. 마이크 때문에 그래. 마이크. 저쪽에서는 내 수업할 때 작게 말해도 아주 크게 들리게 하거든. 이거 내가 키우면 안 되지. 키우면은 그거가 막 울리지 않아? 아니 다 끝났어. 10분 남았어. 아니 쟤네 저쪽에는 핀 마이크를 따로 차기 때문에 핀하고 얘하고 따로 노니까 이거 막 겁나 크게 하고 제일 키워놓거든. 수업하다 장난으로 이 빨새끼야 이래버리면은 옆방 다 놀라. 왜 이렇게 키워놓고 하냐? 내 맘이야. 싫으면 수업하지 마. 내 맘대로지 뭐. 그지? 여기는 이제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참 그렇군요. 뭐 얘기했죠? 선결 문제. 국가배상 청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배상입니다.
만약에 A라는 처분이 있었어요. A라는 처분이 있고 A라는 처분이 그 사실상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뭐가 생긴 거예요? 예,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쪽의 요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예, 첫 번째 공무원 행위해야 되고, 예, 두 번째 그 직무 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행하면서 발생한 손해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 위반, 그게 위법한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위법한 행위하고 손해 사이에 예, 인과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이렇게 인정된단 말. 근데 앞에 쪽에 있지. 앞에 쪽에 이 국가배상 청구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이제 내가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니? 여기에 법령 위반, 위법성이 들어가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위법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손해배상, 손실보상 첫날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위법하면은 손해배상이고 적법하면은 손실보상이라고 했지. 우선 기본적으로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봐야 된다고. 이게 바로 선결 문제로 나선다. 선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저 A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선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즉 저 국가배상의 본안 재판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문제, 바로 선결 문제로 나선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있죠. 이거 민사법원이거든. 판례 따르게 되면은 학설에 따르면 당사청의 수서법원, 행정법원이고, 예,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그럼 이 민사법원이거든. 그러면 저 민사법원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 했어? 처분청의 취소처분, 행심위의 취소재결, 사법부의 취소판결, 세 친구만 갖고 있다고 했지. 그럼 쟤는 아예 행정법원도 아니잖아. 그쵸? 민사법원은 권한이 없지. 그러면 저 행정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겠지. 뭔 소리야.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이라는 것은, 공정력은 우선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번,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2번, 무효면 공정력 없어. 하자 없으면 공정력 없고. 그 다음,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3번.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공정력 게임 끝나는 거야. 제거당해.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4번.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유효성 추정. 위법이지만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자. 이게 공정력이란 말이지.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게 공정력이란 말. 뭐가 아니야. 그게 위법인데, 행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인데 당연 무효, 완전 얼척없는 상황이 아니면 적법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예 적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로 인정하는 거야? 위법은 그냥 두고 유효한 것으로 우선 보자 이거야. 그 유효를 깨버리려면 뭘 깨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큐북 공정력을, 심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뽑을 수 있는 친구, 취소할 수 있는 친구, 공정력 제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취소처분, 취소재결, 취소판결 세 친구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국가배상에서 지금 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야 돼요? 얘를 죽여야 됩니까? 얘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만지는 거예요. 위법이 있군. 이건 해도 돼요. 알겠어요? 예. 이거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적법, 위법에 대한 심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효력을 부정하는 걸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인 거니까. 그만큼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뿅뿅뿅뿅 뿅뿅뿅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뿅뿅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선은 이 친구를 뒤지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어디를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위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취소해 버리는 거지. 효력을 제거해 버리는 거라고. 효력으로 쓸까요? 효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어막, 공정력이라는 방어막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안쪽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방어막 때문에 이 안으로 못 들어가. 더 이상 권한 없는 법원이, 취소권이 없는 법원이 못 들어가지만 위법성 심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선결 문제야. 선결 문제.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무슨 효력과 관련돼서 논의했어요? 행정행위 효력. 행정행위로서 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어?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판결의 효력이야. 판결의 효력.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국가배상이지. 이게 지금 국가배상이면 여기에도 소송이 있었다. 이거지. 여기에 소송이 있었다. 앞에 소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소송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후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천소. 이렇게 되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에 지들 사이에 기판력이 미치니 안 미치니 이런 논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 논의가 나오려면 앞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먼저 깔려줘야 된다고요. 선결 문제는 뭐야? 이 권한 없는 법원이 과연 저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선결 문제야. 선결 문제로 나서는 부분이 위법성 심사니까 지금. 선결 관계야, 기판력은. 기판력의 문제는 요건 선결 관계론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소송에서 이미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잖아. 그러면 앞에 전소에서 내린 결론하고 선결시킨 결론, 선결한 판단하고 지금 후소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니? 이게 선결 관계라고. 무엇을 매개로? 기판력을 매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냐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앞에서 적법이라고 했으면 여기서도 적법이라고 해야 되고 앞에서 위법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위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구도가 생길 수가 있을까? 어떤 구도가 생기냐? 처분이 이래 있지. 처분이 이래 있는데 전소가 있어 없어? 전소가 없어 있어. 그러면 전소가 없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선결 문제야. 선결 문제. 그게 선결 문제라고 하는 거야. 작용면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전소가 있었지. 있었으면은 후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는 선결 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소 유무에 따라서 선결 문제로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선결 관계까지 논의가 비화되는 것인가 이게 달라져.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행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고 여기서의 문제는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논점이 이름이 그래서 저 효력과 관련된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불러요. 행정이 효력과 결부시켜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기판력과 선결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기판력과 선결 관계 알겠어요? 전소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질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25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은 125페이지에 맨 꼭대기 그림 125페이지 그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왼쪽에 전소가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국가배상 후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그림은 전소가 국가배상 후소가 취소송 이렇게 돼 있지. 오른쪽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왜? 왼쪽을 보게 되면요 취소의 소송물 취소에서 판단 내린 소송물이라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국가배상의 일부 본안 요건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본안 요건을 그러니까 액자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탑승을 하는 건데 근데 왼쪽에 있는 소송물을 이 오른쪽 그림에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 판단을 취소에다가 밀어붙이면요 이거 다 찢어져요.
치송 찢어져. 못 받아준다고. 너무 커. 알겠어요? 예. 이건 무슨 강호동을 티코에 태우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티코 찢어진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논의는 왼쪽 상황에서만 나오는 거야. 왼쪽. 전소가 취소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일 때만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얘기에서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123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여기서 국가배상 얘기가 좀 나와야 돼. 국가배상 얘기가. 국가배상에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이 법령 위반은 과연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법하고 달라요. 얘네가. 좀 달라. 왜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돈 주는 거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응? 내가 사람을 딱 때렸어. 딱 때렸는데 나보고 사과해 하고 그 다음에 돈 내나 하면은 어느 게 더 마음이 뭐 좀 그래요? 사과는 못 하죠. 다 이유가 있어서 때렸으니까. 그렇죠? 돈은 줄 수 있지. 맞죠? 돈이 더 중요한가? 네, 거꾸로 합시다.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냥 쉽게 국가 돈이 많다. 존나 많다. 근데 자존심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알겠어? 그러니까 아예 처분을 제거하는 1차적 구제 행정쟁송 쪽하고 그 다음에 돈 주는 2차적 권리구제 손해전부 쪽에 있어서 이 손해전부 쪽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한다고. 돈 주는 건 조금 더 완화 적용을 시켜준다고 기준을. 이쪽이 더 넓어져요. 저쪽도 위법 A 처분에 이쪽도 위법 A 처분에지만 이쪽의 위법성의 인정 범위가 훨씬 넓어요. 훨씬 넓은데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이제 내용이 있거든. 그거부터 연결을 해서 그게 설명이 돼 줘야지만 얘네 진짜 둘의 관계, 전소의 취소송과 후소의 국가배상의 관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설명이 있는 게 좋다 이거야. 그 내용을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 뭐였죠? 토요일인가? 토요일?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만나요? 브라보콘. 일요일에 만나요? 브라보콘. 브라보콘 모르겠다. 토요일? 토요일 오후?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